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엔캠입니다. 플러스 3,100원 마감했고 1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월 11일경이 바닥으로 나올 거다. 왜냐면 MSCI 지수 편출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쯤이 아마 바닥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바닥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엔캠에 대한 어떤 이슈와 재료를 알아야 되고요.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슈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월 13일 오후 3시 5분에 나온 이슈입니다. 자, 머크 트럼프 손잡더니 테슬라 6천억 잭팟이 터졌다. 6천억 잭팟이 터졌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방산에 진출을 한다랍니다. 자, 미국의 6천억 전기 장갑차 수주가 유력하다. 미 국방부 조달 예측 문서에 테슬라 장갑차가 등재됐다. 향후 5년간 4억 달러 규모.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 진짜 엔캠의 고객사예요. 고객사. 자, 그러면 향후에 테슬라가 만드는 방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캠은 계속해서 공급 물량들이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월 28일 날 리밸런싱 일이고요. 2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했는데 MSCI 지수에 이제 편출이 됐어요. 2월 이제 엔캠이 편출이 됐죠. MSCI 지수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출되면 돈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엔캠 보이시고요. 편출 금액 여기 나와 있어요. 확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159억 정도가 빠져나갈 거다.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할 거다. 리밸런싱 일이 언제입니까? 2월 28일이에요. 2월 28일 날 요 자금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이렇게 매도가 이거 이제 종가에 나올 겁니다. 종가에 나올 건데 그러면 이 물량들이 나오면 주가 급락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렇게 선반영 된다라는 게요. 선반영. 자, 우리가 먼저 이걸 볼게요. MSCI 지수에 편입될 때 편입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심사일 시작부터 발표일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 전에 MSCI 지수에 편입됩니다라고 발표를 할 때 그 전에 그 발표일까지 제일 많이 올라요. 보이시죠? 뭐 22년도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발표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2월 11일 그 전에 요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월 28일 리밸런싱 할 때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는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요. 편출되는 거 반대로 빠져나가는 거 MSCI 지수에서 빠질 때는 미리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차트를 보시면 엔캠을 보시면 그쵸? 자, 이게 작년 23년도 12월부터 24년도 5월까지인데 보시면 이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1차 반등이 나왔고 2월 달에 편입이 안 돼서 주가 빠졌다가 이제 5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4월 8일 날 고점 39만 4,5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5월 달 보세요. 5월 달. 자, MSCI 지수에 막상 편입되고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미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MSCI 지수에 편출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미리 빠진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 주가가 18만원에서 20만원, 22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위로 못 올라갔어요. 왜냐? MSCI 지수에 편출이 되겠구나, 빠지겠구나. 그래서 수급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월 28일 날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는 보다 1159억 정도가 매도가 나올 텐데 이걸 받아가는 쪽이 있어요. 또 이걸 받아가는 또 패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움직였고 미리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편출일
편출일 발표를 했죠. 2월 11일. 자, 요때가 뭐다?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래 움직이니까. 이제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좀 확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24년도 3월 24일 보이시죠? 24일. 요때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 주당 가치가 40만 5,772원입니다. 시간 가치 그리고 향후 실적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40만 5,772원이다. 그런데 이게 1년 후기 때문에 시간 가치 할인을 하면 39만 165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략 39만 원 내외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3월 24일날 영상에서 39만 165원의 가치를 안내드렸죠. 요때요, 요때. 요때 당시에 뭐냐면 종가가 22만 6,500원이에요. 그리고 갔죠? 4월 8일날 얼마까지 갔습니까? 39만 4,500원까지 갔어요. 제가 39만 원 내외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계산해보면 다 나옵니다. 가치 분석을 하면 다 나와요. 자, 4월 8일날 고점 39만 4,500원. 제 영상을 당시에 보시고 22만 6,500원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종가에 매수하고 39만 원에만 매수해도 72%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엔캠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2,500억 규모의 공모 전환 사채 12 발행을 했고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12 발행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연내 북미 조지아 제1공장 생산 능력을 10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테네시, 캐나다, 온타리오, 텍사스 등지에서 새로운 생산시설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엔캠은 26년까지 전액 생산 능력을 24년 현재의 보다 2배 수준인 16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치는 24년 기준으로 전액 시장 1위인 중국의 틴츠의 추정 생산 능력 100만 톤보다 큰 규모다. 자, 24년 기준 전액 생산 능력은 연간 80만 톤입니다. 25년 140만 톤, 26년에 160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엔캠의 전액 생산 능력 확대와 원재료 내재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재료를 내재화하게 되면 원재료를 내재화하면 비용이 낮아지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애들 싸게 만드는 거와 가격 경쟁력을 대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높겠죠. 그렇죠? 내재화하니까 비용이 낮으니까. 자, SK홈, 얼티엄 셀즈, 테슬라 나와있죠. 파나소닉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게 현재 전액 공급 중입니다. 고객사들이에요. 요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최근에 중국 AESC의 ESS용 대형 저장장치죠. 대형 저장장치. 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 ESS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나죠. 여기 이제 LFP 전액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를 했습니다. 자, NCM 계열뿐만 아니라 3원계. 자, 우리나라 한국이 하고 있는 3원계뿐만 아니라 LFP 여기에도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한 거죠. 엔캠은 전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내재화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엔캠은 또 기존의 전액 사업 강화는 물론 이제 NMP라고 합니다. NMP 이게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늘어나죠.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이걸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폐배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여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또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엔캠은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확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분산액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서 종합화학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고요. 엔캠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재생 N-메틸 피돌리돈, 자, 여기 이제 NMP입니다. NMP. 자,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에게 공급하는 데 성공.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 누굽니까? 테슬라죠. 테슬라에게 뭘 공급했어요? 그쵸? 재활용 또는 재사용 소재 공급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레퍼런스가 쌓이니까 다른 그런 전기차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에게도 확장해서 영업을 확장할 수 있죠. 그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다.
자, 그래서 또 이걸 한번 보시면 새만금 북미 공장 8만 톤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수준의 캐파고요. 최종 13만 톤까지 확대되면 연간 매출이 4조 5,500억 정도 수준의 캐파입니다. 영업이익률 15%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 대략 8만 톤이면 한 4,200억 정도, 13만 톤이면 6,825억 정도가 가능하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 6,825억을 기준으로 보시면 대략 32만 2,168원의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로 나온 게 2월 11일 날 보시면 백악관이 3월 12일 날 한국 등에 25% 철강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엔캠에게 수혜가 되는데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리쇼어링이 뭡니까? 리쇼어링 결국은 뭐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생산 기지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호 무역주의, 그건 관세 때리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뭐다?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죠. 국내 배터리 3사 전액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전액 기업 중에는 엔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가 탑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덕산테크피아 센트럴 글래스 6만 톤 독점 공급 외에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정 전이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고객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량이 더욱더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6만 톤 캐파 증설 계획이 또 가시화되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따른 향후 미래 매출에 대해서도 그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재료가 이제 한꺼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재료를 선점하고 알고 대응 전략을 세워놓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